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주 거주자들은 한국에 방문 시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류 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골프장에서 술에 취해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장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원정 출산을 주선한 브로커에게 징역 3년 5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하던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유전자 편집을 거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9만여 명에게 새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때 아닌 계엄 및 그 후폭풍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뉴욕 소재 문화공동체 센터인 92NY 주최 행사에서 한국 계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도로 발달하고 강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두고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으려 투입된 병력의 총을 시위대가 밀어냈다라며 극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모든 절차가 가동되고 있다며 한국은 다시 그들 페이스대로 가고 있고 법정에서 문제가 다 다뤄질 때까지 많은 것이 남아있고 위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가 한번 꺾인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진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계엄을 선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적 복원력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는 계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두 번째 대통령직 임기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측근이 트럼프 당선인의 2028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2번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연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너는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젊은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성경 앞에서 손을 들고 그의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는 실제로 연속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은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1년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2028년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는 출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론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13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5월에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며 재선 뒤에도 세 번째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선 만조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미국 의료 체계에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엘빈 브레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어제 만조니를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옆 인도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레그 지검장은 기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조니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섭고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살인이라며 이를 통해 충격과 위협을 의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하루를 시작했던 통근자와 상점 주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만조니의 범행을 이해한다고 응답하며 미국 의료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에머슨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8세에서 29세 유권자 41%가 만조니의 행동을 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30세에서 39세 유권자의 경우 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 23%,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56%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총격범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의료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보험금 미지급으로 악명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런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주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 시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류 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중점 검역 관리 지역 19개국을 새롭게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이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해 한국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방역 당국이 지정하는 검역 관리 지역 중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전에 검역 정보를 입력해 항공기 탑승 시 QR코드를 부여받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됐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중점 검역관리 지역 명단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관리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가 포함됐으며 뉴욕과 뉴저지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골프장에서 술에 취해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폭행 장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 버나비 지역에 위치한 한 골프장의 티박스에서 43세 한인 은모 씨가 상대 골퍼와 언쟁을 벌이다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후 2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오후 12시 30분께 버나비 경찰은 버나비 마운틴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사용한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은 씨를 발견했고 그는 폭행 혐의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이 폭행 당시 상황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은 씨에게 내가 있는 쪽으로 공을 쳤냐고 소리쳤고 곧바로 둘은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쟁을 벌이며 피해자에게 서서히 다가가던 은 씨는 한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골프 드라이버를 상대방에게 휘둘렀고 상대방은 곧바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은 씨의 드라이버 헤드는 샤프트와 분리돼 튕겨나갈 정도였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던 다른 골퍼는 은 씨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소리쳤고 제3의 골퍼는 은 씨에게 다가와 더 이상의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나온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은 씨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다행히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은 씨는 법정 출두 약속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한 은 씨는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씨는 오는 1월 9일 다시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버나비 마운틴 골프장 측은 은 씨에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원정 출산을 주선한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 렌초 쿠카몬가 지역에 사는 59세 남성 마이클 웨이 유에 리우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관광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 세탁, 공모 등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리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임신부의 원정 출산을 돕는 USA 해피베이비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 명의 중국인 임신부가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도록 도왔습니다. ABC 뉴스는 중국 임신부가 리우가 운영하는 업체에 최대 4만 달러를 냈고 리우는 임신부가 체류할 숙소와 비자 면접 대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한 리우는 임신부에게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으란 조언도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리우에게 5년 이상의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리우의 노부모 등 가족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리우의 아내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내년 초 형량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출범 시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방침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정 출산 차단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가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해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페어 액트 조례 발효를 막아달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됐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년 6월 시행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엔 뉴욕 부동산위원회 외에도 보헤미아 리얼티 그룹, 본드 뉴욕, 레벨 그룹, 리얼 뉴욕 등 여러 브로커 부동산 업체가 함께했습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 이지, 진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치 5세 뉴욕시 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 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유전자 편집을 거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이식 수술인데요. 앞서 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9만여 명인데요.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정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새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뉴욕대 인근의 랑곤 병원에 입원 중인 53세 토아나 루니 씨는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루니는 어제 공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축복이다고 말했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수술 후에도 루니가 활기찬 모습이었다며 다른 동물의 장기 이식이 인간에 주는 이점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출신인 루니는 1999년 어머니를 위해 신장 하나를 기부한 이후 신부전을 겪었고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신장이 손상된 후 2016년 12월부터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에 이식한 것은 루니가 세 번째입니다.
루니에 앞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은 릭 슬레이먼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2달 만인 지난 5월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 파사노도 NYC 랑곤 병원에서 지난 4월 수술을 받고 처음엔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수술 47일 만에 다시 투석을 받아야 했고 결국 7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향후 기술을 보완하거나 유전자 편집 신장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선별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정된다면 미국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새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장기 기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약 10만 명이며 그중 9만 명은 신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를 얻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엔 기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한다면서 일련의 법들을 폐지 또는 개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어제 티켓 판매업체, 호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서비스의 총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가 수수료를 결제 직전까지 숨기는 업체들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어메니티 수수료 등 예약 과정에서 흔히 추가되는 요금은 사전에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새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1년에 약 5,3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규정으로 호텔 정크 수수료가 폐지되면 호텔업계의 전반적인 요금 및 임금 인상도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 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습니다.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2명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애덤스 뉴욕시장 측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애덤스 시장 측 변호인은 판례를 근거로 지방 공무원이 감사의 표시로 기프트카드 등 선물을 받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애덤스 시장을 해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호 판사는 애덤스 시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9월 전자금융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본 재판은 내년 4월 2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